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에 함께 공략할 대학은 성결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적성고사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선생님이 성결대학교를 설명하러 왔성결! 작년에도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성결대학교는 대학 교명에서 드러나다시피 기독교적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학교지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성결대학교는 오늘도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열망, 본강에 앞서 OT를 통해 선생님이 활활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볼까 하는데요. 올해의 수시 특징점 같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일단 눈에 띈 변화는 작년에 비해서 34명이 증가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걸 의미하니까, 그죠?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결대학교를 품에 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영 비율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600점 60% 반영되고요. 적성고사 400점 40% 반영됩니다. 근데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기본 점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기본 점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최대 400점에서 최소 빵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등급을 한두 문제로 이제 커버하는 보통 일반적인 적성고사를 생각해 본다면 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개인차가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한 문항당 8점으로 배점이 이제 배점되어 있습니다. 국어 25문항, 수학 25문항 해가지고요. 각각 이제 과목별로는 200점씩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사지선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특징적입니다.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 우선시 하는 거는 다른 대학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최저 기준 없다라는 것도 좋은 장점이죠. 이번에 이제 올해 시험은 언제 실시하게 되냐면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실시하게 되고요. 60분 동안 오전 오후 9분에서 실시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이제 고사 시간 같은 거 정확하게 기억 인지해 두셔야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놓쳐가지고 시험 못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학생부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환산 점수는 이제 등급 간 차이가 이제 7점 정도씩 나는 게 보이죠. 그죠? 7점 정도씩. 그죠? 그래서 6등급까지는 등급 간 차이가 7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등급부터 7등급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이제 극복하기 좀 어려운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성결대학교에는 6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공시적으로 홈페이지에 발표된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이라든가 혹은 합격생들의 이제 정답 수, 개수, 문항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거기 담당 입학관에게 여쭤봤는데, 그런 거는 2학기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얻어낸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 경쟁률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7.31대 1 정도의 공시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과에 따라 조금 상이하죠. 실제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유교과라고 불리는 유아교육과죠. 그래서 유아교육과가 이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선망하고 있는 학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겠죠. 유교과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유교과를 가져왔습니다. 유교과의 학생부 최저 등급은 5등급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최저로 들어왔다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고요. 전화로 물어봐가지고요. 그럼 만약 우리 친구들이 6등급이라면 조금 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가 잡히시죠? 그죠?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합격 평균 정답수는 40문항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50문제 중에 10문제 틀리고 40문제를 맞춰야지 평균적으로 이제 합격선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정답수가 아니라 할 수 없겠는데요. 상당히 높은 정답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 만약에 내가 6등급이라면
내가 만약에 6등급이라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 낙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간이 있고요, 야간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둘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쟁률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평균적으로 다른 학과를 가져온 겁니다.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정답수를 야간에 비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성결대학교를 가야겠다, 나는 이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성적이 좀 좋지 않고 난 좀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야간을 선택해서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졸업장에는 써있지 않잖아요. 주간 야간 이런 게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상황들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간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영역에 한해서, 국어 과목에 한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어 과목은 이제 성결대학교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문항 구성 방식을 좀 넘어선 그런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딱 문제 받자마자 문제지 열면은 바로 그냥 시들이 어서와 처음이지 하면서 맞이할 거예요. 처음에 시가 다당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탕탕탕 때리거든요. 처음 부분에서 문학으로 탕탕탕 때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화작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문학 텍스트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 국어 영역의 어떤 흐름, 요거하고는 일반적인 수능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런 어떤 성결대만의 스타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음의 준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항수의 변화가 일단 표로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2016년도에는 17학년도니까 16년이에요. 16년도에는 선생님 정정할게요. 이건 2017 맞고요. 이건 2018 맞습니다. 2017년도, 18년도를 제가 선생님이 마련해 놓았던 거거든요. 2017년도에는 현대시 4문제, 현대소설 4문제, 고전 7문항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산문하고 운문이 각각,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산문, 운문 각각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화작문 6문제, 독서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도에 이제 나온 기출을 보면 흐름이 조금 달라진 게 보이죠. 그렇죠? 달라진 게, 고전이 5문항으로 줄었고요. 운문이 빠지고 산문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여기서 빠진 문항수가 화작문이랑 독서에 한 문제씩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도 보고, 그 다음에 입시 요강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사실 그렇게 뚜렷한 목적성을 발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수능이랑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문항수의 변화를 줬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단서가 있는데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살펴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고정된 문항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기출하시는 분들이 영역별로 이렇게 한두 문제씩 텀을, 이렇게 간격을 준다.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한두 문제는 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점을 찾아본다면 독서죠. 독서는 여러 개의 텍스트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딱 지문 텍스트 하나만 제시됩니다. 하나만 제시되고 거기에 연결된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트 문항이.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내가 난 좀 비문학에 자신 없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좀 고무적인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문 독서가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학의 비중이 높고 독서 영역의 비중은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인용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 그리고 자신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 난도는 특별히 높이거나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난도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성결대학교 적성고사는 문항수, 출제 범위, 문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요소가 없다고 판단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과 기출문제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밟아 나가면은 아마도 올해도 유사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영역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문학으로 퉁쳤고요. 그죠? 화작, 문법, 합법과 작문 문법이죠. 그다음 독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문학이죠.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문학이 가장 월등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장담하건대 이런 식의 문제 나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 나옵니다. 올해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종합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바로 첫 페이지 딱 열자마자 나올 거예요. 작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 자성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금 이런 문제를 많이 내자라는 그런 단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나올 거니까 대비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지문 길이가 대체적으로 길어요. 수능형 문항이고 지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 내용에 대해서, 제시된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추고 연기 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 본강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산문이랑 운문 같은 큰 틀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식의 문제가 그동안 이제 성결대학교 기출에서 많이 확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의 감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인물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메모장 이런 데다가 잡아놓으라는 거죠. 포스트잇 해갖고 붙여놓다든가,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운문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 이제 나오면 조금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아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단문화 형태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요. 간접 연계 방식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항이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연계 교재에, 근데 연계 교재에 이제 제시되었던 이론들, 그런 배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보기에서 개념을 언급하고 이걸 사례에 적용하는 이런 식의 스타일이 빈출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항을 본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학력평가, 모의평가 내지는 혹은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문 길이는 좀 일반적인 스타일, 천자 정도의 지문이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은 한 세트만 나온다라는 거죠. 한 세트만 나오고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위주의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나에게 쉽다라는 건 뭐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쉽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OT 이렇게 내용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성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점, 캐릭터 보이시나요? 그죠? 선생님 본강에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 본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라 되소서.